강원도 대부분 학교들이 오늘부터 전학년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방역 단계를 낮췄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자가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회단체들은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석탄 생산량이 줄면서 비축 무연탄 저장 부지 일부가 방치되자 정선 지역에서 이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10년 넘게 개인 택시 증차를 하지 못하게 되자 법인 택시 기사들이 개인 택시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대부분 학생들이 오늘부터 매일 등교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0명 이상 유치원과 1000명 이상 초중고등학교 14곳,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있는 5개 학교를 제외하고 오늘부터 매일 등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생 1000명이 넘는 학교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 전교생 3분의 1가량이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강릉 관동중학교와 홍천 오한초등학교 등 5곳은 각각 환자 방문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 동안 도내에서는 14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후 오늘까지 강릉에서 6명, 홍천 5명, 춘천과 원주, 고성에서 각 1명씩 코로나19 환자가 늘었습니다.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첫 주말 사이에도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던 강릉 30대와 원주 6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홍천과 고성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확진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 강릉시 교동에 사는 40대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강릉시 16번째 확진자와 지난 6일 주점에서 접촉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발생했던 강릉과 원주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지난 10일 코로나19 강릉시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연쇄 전파가 이어지면서 불과 열흘 사이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일주일가량 미뤘다가 오늘부터 시행했는데 시민들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1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했던 강릉시도 다른 시군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내일부터, 노인 종합복지관은 오는 21일부터 다시 문을 여는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운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등 국공립시설은 50% 수준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뷔페, 실내 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10종의 집합 금지도 해제됐지만 방역수칙은 강도 높게 지켜야 합니다. 4제곱미터당 1명씩을 이용해 주셔야 되고 사회적 거 안에서 실내에서는 거리 두기 2m 이상, 1m 이상을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리 띄워두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환기를 반드시 시켜셔야 되고. 강릉시가 이처럼 거리 두기를 완화한 것은 2단계가 오랫동안 지속돼 피로감이 쌓이고 무엇보다 지역 경제 악화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지난 8월 중순 이후 강릉 지역의 주간 매출 추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최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 떨어지고 낮에도 점심 먹으러 한 것이 오시는 분들도 지금 안 오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또 보건소 앞이라니까 좀 타격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걱정은 되는데요. 1단계로 완화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방역도 좀 열심히 하시고 각자 개인도 좀 손소독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했지만 다중이용시설, 버스, 집회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고위험시설 중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의 집합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에 대해 동해 지역 사회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사업자인 동해 ECT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회단체들은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자인 동해 ECT가 보내온 입장문입니다. 동해 ECT는 망상 1지구 사업이 특혜가 아닌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사업의 진행 절차와 다르게 실시 계획 수립 전에 토지 매입을 먼저 해 사업자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개발할 수 없는 공원 녹지 비율이 최초보다 2배가량 늘어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며 용적률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외국인 학교와 종합병원, 메디컬 센터 유치를 위한 용역을 벌이고 있으며 시공 능력 상위권의 건설회사와 제1금융권 투자자들을 포함시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당초 투자 의향서를 제출할 당시 모기업의 재원 수준이 현재와 다른 점,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능력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망상 1지구 사업의 재원 조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해왔던 동해 지역 사회단체들은 답변이 기대 이하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말 실망이 많죠. 우리가 이 제시하는 또 이 언론에서 뜨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자기네들 과정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한편 동해시 의회는 오늘 망상 제1지구 개발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논의했다가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진실 규명은 공감하지만 도의원과 국회의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망상지구 범시민 비대위 측은 주민 서명을 받아 국민 감사 청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1980년대 정부는 무연탄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선과 영월 지역 경계인 석항역 일원에 비축무연탄을 쌓아두는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비축 물량이 줄면서 여유 부지가 많이 생겼는데 이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신동읍과 영월군 중동면 경계인 석항역 주변입니다. 도로를 따라 검은 방진막이 높게 설치돼 있습니다. 석항역 일대 23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된 비축 무연탄 저탄장을 가리기 위한 시설입니다. 탄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먼지가 분진이 많이 날리고 또 이제 방침망을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보기도 아주 혐오 시설이잖아요. 이곳엔 최대 190만 톤의 무연탄을 쌓아둘 수 있지만 국내 무연탄 생산이 줄면서 현재는 20에서 30만 톤밖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의 부지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부는 부지를 다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비축탄을 쌓아두는 장소 이외의 여유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탄장 부지의 80%가 정선 지역에 속해 있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일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에도 포함되지 않아 폐특법에 의한 각종 지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여유 부지에 기업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저탄장 부지 일부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40년 이상을 주민이 감내했으면 산자부에서 정말 통큰 결정을 해서 정말 이 지역에 정말 올바른 기업, 큰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까지 이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보상 차원으로도 정선군도 부지 일부에 목재 펠릿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업체 견학 등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탄장 관리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회사 택시 운전기사들의 꿈은 내 사업과 같은 개인 택시를 가져보는 건데 삼척에서는 이 길이 15년 동안 막혀 있습니다.
택시 운행 대수가 적정량을 초과해 증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척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 총량제는 지역별로 수요에 맞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5년마다 적정한 택시 총량을 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면서 감차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삼척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감차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사세를 가진 과점 체제의 사업자들이 감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택시 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 택시 기사들의 꿈인 개인 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15년간 중단된 상황입니다. 삼척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법인 택시 기사들의 개인 택시 구입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개인 택시를 구입할 경우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을 알선합니다. 이자는 6년간 매년 3%를 지원합니다. 삼척의 개인 택시 시세는 1억 1천만 원 수준.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법인 택시 기사들은 당연히 환영하면서 택시 감차 효과까지 불러올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음으로써 이제 기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회사가 이제 위기에 좀 봉착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감차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좀 매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냥. 현재 자격을 충족하는 법인 택시 기사는 24명입니다. 삼척시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7명을 1차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17개 시군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70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식재료 표본 방사능 검사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하나원자력기술에 의뢰해 학교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내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원주 지역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이 지난 15일 고열 등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일본 뇌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0대 환자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감염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소는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10월 말까지도 발견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릉시가 2026년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실사 코스 사전 답사를 합니다. 강릉시는 내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ITS 협회 관계자 등 외부 인사 10명과 함께 올림픽 경기장 3곳과 숙박시설, 주변 관광지 등을 둘러보며 대회 유치 준비 상황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ITS 세계총회는 2026년에 개최될 예정이며 내년 5월이나 6월쯤 ITS 사무국과 이사회 등이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직원이 회사 밖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화폐 채굴에 나섰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직원 A씨는 2018년 회사 밖 사무실에 컴퓨터 75대를 설치한 뒤 가상화폐 채굴에 나섰다가 발각돼 공기업 임직원의 영리도모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강원랜드는 201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폭언과 폭행, 성비위 등 45건을 적발해 징계 처분했습니다. 태백 매봉산에 산악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확대됩니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2022년까지 165억 원을 들여 태백 매봉산에 치유의 숲과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고 이어서 2단계로 산악관광 단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2단계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산악열차와 산악승마, 전망지구 조성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를 입은 삼척 지역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대상은 삼척시의 조사 결과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158가구로 내년 2월까지 입원비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본인 부담금의 차액도 정산에 환급합니다. 강릉이 한 오래된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사업 절차를 놓고 입주자 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원, 대의원 임시회만을 거쳐 재건축 방식을 다른 업체가 대행하는 신탁 방식으로 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